마이크를 넘겨받은 박인환 변호사입니다. 앞에 격려사 등을 하신 어르신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인가가 달려있는 선거입니다. 국회의원이 만든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번 총선에 의해서 법치국가를 제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치국가를 위기로 맞을 것인가 큰 주제로는 그걸 하되 여러 분야의 6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프리 토킹 가벼운 주제 발표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은 다 각기의 전문가들이라서 미리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에서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딱 1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1인당 약 7분 내지 8분 정도로 하실 말씀은 이제 맺으시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미리 신청된 우리 젊은이 한 분이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을 받고 응답을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은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그때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씩 보태서 정확하게 1시간 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주제 넘게 좌장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한 8분 정도로 마치는 시범을 보여드리는 걸로 한번 테이프를 끊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총선은 법치국가를 되찾을 것이냐 아니면 물결에 휩쓸려 갈 것이냐. 굳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하는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로 소위 입법을 통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도 우리 조국 전 장관처럼 입법을 통해서 개헌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법치주의는 이름은 법치주의지만 형식적인 법치죠. 룰 바이 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법치는 인치에 반대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대표적으로 북한과 같은 사람이 다스리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법이 다스리는 룰 오브 로우죠. 룰 바이 로가 아닙니다. 거기에 중심으로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10월 이후에 누가 뭐라고 했던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마 보석 신청을 아무리 해도 선거 때까지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우선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들어간 죄목이 사전선거운동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이 귀가 아프게 들었겠지만은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하라는 말이었죠. 그게 사전선거운동입니다. 작년 12월 달이니까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할 때는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싶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무대에서 말씀하신 거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곧 시도될 거라는 말씀까지 그걸 합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2달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법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사전선거를 연설 이렇게 유튜브를 두고 연설하는 것처럼 연설하는 그 사전선거운동이 불법이라고 하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을 동원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1억 개가 넘는 댓글 순위 조작으로 여론 조작을 해서 민주주의 자체를 망쳤는 드루킹 사건은 소위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선거운동을 마찬가지로 해나가면서 보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됐는데도 지금 또 돌아다니고 있죠. 구속은커녕 은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치라는 것은 법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코골이, 입에 걸면은 뭐 입거리. 제가 말이 또 잘 헷갈렸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법치는 아니라는 것은 상적 동자도 알 겁니다. 다시 정광훈 목사님으로 돌아오더라도 우리 법률상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입니다. 법규가 그렇습니다.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을 때는 석방해 주는 게 보석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석을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주일이 훨씬 지난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은 분명히 법치에 반하는 거죠. 또 사전선거운동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 애국지사들도 지금 많이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는 투표가 있을 때 유권자입니다. 유권자는 심부름꾼을 뽑는 주인입니다. 주인은 심부름꾼이 누가 될 것인지 제대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부 사전선거운동으로 지금 또 다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깜깜이 선거로 몰고 가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내서 거대 야당 중심으로 단결하라고 한 메시지를 가지고 심상정 이름과 다른 정의당은 이름은 정의당이네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2년을 받은 여인을 또 부족한지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그게 또 법의 이름을 내세우고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고대 임미리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민주당만 빼고 얼마나 좋은 선거 구호입니까? 그 구호가 또 기분이 나빴다고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민주당에서 또 고발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으니까 철회를 했죠.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간첩이다. 간첩이라는 판결은 안 받았죠. 간첩 같은 짓을 한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죠. 유명한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했는데 무죄를 받았죠. 근데 문재인은 간첩이나 마찬가지라 한 말로 또 여전히 또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법치주의 현실입니다. 거기다 비교를 하면 김경수가 보석받아서 불구속된 것은 말씀드렸고 조국이라는 내가 조국이다. 그 조국이 무슨 조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자는 똑같습니다. 내가 조국이라는 영장을 청구를 해도 구속 안 되고 전 가족이 일가족이 기생충 같은 생활을 한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사엄 국민운동본부라는 조빠들이 도덕 불감증으로는 거기에 열심히 활동하던 고문 변호사 아니 어떻게 시민단체 이름이 개사엄 국민운동입니까? 개국본이라는 고문 변호사가 김남국 변호사가 금태섭 의원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다가 이번에 결국 경기 안산 단원을에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게 여당이 하는 일입니다. 법을 내세우면서 하는 일입니다. 아마 이번 선거를 지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우리가 잘못되면 7월부터 공수처가 발족됩니다. 공수처는 현직 고위공직자만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전직 공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포함이 됩니다. 언론인도 자세히 읽어보면 포함됩니다. 왜냐?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피사실공표죄가 공수처 처리 대상입니다. 피사실공표죄는 언론인에다가 피사실공표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박근혜 대통령 한 푼을 안 받아도 뇌물이 되는 것처럼 결국 공수처는 우리나라 지도청에 대해서는 전체가 공범으로 엮일 수 있는 그런 공수처가 발족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총장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진 요구가 나오죠. 배우자와 장모가 얽힌 의혹을 법치의 이름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퇴진하라고 하지요. 검찰 내부에서도 조국이 임명한 감찰부장이 어떻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현직 검찰총장에게 감찰 개시를 통보를 합니까? 그게 법치의 수준입니다. 못하게 해도 아랑곳하지 않지요. 여기 우리 조기양 기자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최근에는 방통위에서 그나마 몇 개 남지 않은 종편방송 채널A, TV조선도 재승인을 이번 선거 이후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재승인권을 법적으로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A나 TV조선도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 법치의 현실입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는 패스트트랙 기소한 사건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격려사 해주시면서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된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과반수 단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분들이 나경원이 황교안 대표부터 해서 14명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 14명은 당선돼도 벌금 500만 원 받으면 그 자리에서 당선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될 뿐 아니라 5년 뒤 22대 총선 다음 대통령 출마 자격 피선거권까지 잃게 됩니다. 이 패스트트랙 전국을 사법부 장악으로 법치의 이름으로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과반수만 넘어서는 얼마든지 숫자 조작이 가능한 입장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벌금 500만 원 이상은 일도 아니죠. 더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좌장으로서 우리 광화문 민주광장에서 3년 이상 차갑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눈보람 속에서 민주투쟁을 해오신 주역인 애국시민 유권자 여러분에게 이번 총선은 조국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것을 똑똑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총선은 조국을 살리는 개싸움이냐 자기들 이름 붙인 개싸움이냐 우리가 말하는 나라를 살리는 체제 싸움이냐 이번 선거판이 조국을 살리는 개판이냐 경제를 살리는 심판이냐 저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전국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분노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거짓과 악의 권세가 이끄는 이 세상을 바꾸어 봅시다. 조금 시간이 약간 경과한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나름으로 시범을 보였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가능하면 또 시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동우 경기도 의사협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우한 코로나의 출발과 지금 진행 과정까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를 꿰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이동우 기자님.